인간의 호기심이 빚어낸 최고의 창작물인 방정식. 그것은 미지수 X값을 찾기 위한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방정식의 역사는 동서양 할 것 없이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1650년 고대 이집트의 서기관 아메스가 왕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쓰일 수학 문제를 작성 중입니다. 아메스가 작성한 린드 파피루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수학책입니다. 이 책에는 가축의 먹이를 혼합하는 법에서 술의 농도를 구하는 법까지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수학 문제로 적혀 있죠. 84개의 다양한 수학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책에는 방정식 문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하와 아하의 7분의 1의 합이 19일 때 아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미지수를 문자로 나타내는 방법을 몰랐던 시절,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의 미지수 x를 아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문제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집트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이집트인들은 어떤 수인 아하 값을 구하기 위해 아하를 임의의 수인 7이라고 가정하고 그 결과 8이라는 답을 얻었죠. 그런데 문제에 따르면 8은 19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8개의 조약돌과 흰돌 하나, 이것의 2배를 하니 8의 2배 수인 16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조약돌 2개를 고르면 8분의 2, 그 다음 조약돌 1개를 고르면 8분의 1. 추가한 조약돌의 개수를 8과 비교해 본 결과 19는 8의 8분의 19배라는 값을 얻었습니다. 미지수 아하를 7이라고 가정했을 때 얻어지는 값은 8. 8이 실제 값인 19가 되려면 아하값 7 역시 8분의 19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렇게 아하의 실제 값은 8분의 133이라는 결론을 얻었죠. 실제 아하값의 8분의 133을 대입해보면 오른쪽 변의 값이 1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지수의 어떤 수를 구하기 위한 고대인들의 노력, 꽤 진지하고 흥미롭죠? 그렇다면 방정식이란 말은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2000년 전 중국 한나라 때 수학책인 구장산술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총 9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의 8장이 방정장입니다.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 때 산가지를 이용했던 중국인들은 산가지를 이리저리 늘어놓은 모양이 사각형을 이룬다고 해서 방, 사각형 안에서 산가지를 나누어 놓는다고 해서 정이란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문자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말하죠. 동서양 할 것 없이 방정식은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빼놓을 수 없는 수단이었습니다. 중국인들도 땅의 넓이나 세금 계산 등 실생활 속 여러 문제를 방정식을 이용해 풀었다고 하죠. 그리스 시대에 방정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수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방정식을 풀기 위해 미지수를 문자로 표현한 것인데요. 언제 태어나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수학자 디오판토스. 자신의 나이를 방정식 문제로 만들어 묘비에 새겨 넣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그는 생애의 6분의 1을 소년으로 보냈고 12분의 1을 청소년으로 보냈다. 다시 생애의 7분의 1이 지나 화촉을 밝히고 수염을 길렀노라. 5년 후 아들이 태어났다. 아, 이런 비극이 또 있을까? 아들은 아버지의 2분의 1을 살았노라. 그 후 4년 동안 슬픔에 잠기며 생을 마감했다. 문제가 너무 길고 복잡하다고요? 이럴 땐 식을 세워보면 간단합니다. 디오판토스의 나이를 X라고 가정한 뒤 방정식을 만들어 보는 것인데요. 묘비에 새겨져 있는 디오판토스 생애를 수식으로 표현한 뒤 모든 기간을 더하면 디오판토스의 나이인 X와 같다라는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방정식을 계산하면 디오판토스의 나이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방정식을 계산해서 얻은 x의 값은 84. 즉, 디오판토스가 84살까지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지수 x를 사용해 식을 세워보는 것, 그것이 방정식 해결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장마가 지나갔나요? 아니면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나요? 굉장히 많이 습해졌을 것 같아요. 밤에 잠은 잘 자고 있나요? 오늘 학습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여러분들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잠 확 잘 깨시고 다들 준비됐죠? 오늘 학습 내용은 교과서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를 할 거예요. 지난 단원 했던 등식과 방정식 뒷부분 안 했죠?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할 건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해한다. 등식의 성질이란 친구를 배워요. 등식이란 친구, 과연 이 친구가 성질이 좋은지 착한지 이런 게 아니라 이 등식의 성질은 방정식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술이에요. 즉, 이 기술을 익혀야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방정식, 수많은 방정식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등식에는 등호가 있죠. 등호는 어떨 때 사용하는 기호예요?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을 때 사용하는 기호죠. 근데 여러분들 도구 중에서 왼쪽의 무게와 오른쪽의 무게가 똑같을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뭐죠? 네, 바로 저울이에요. 저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울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지금 보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은 양팔 저울은 항상 수평을 이룹니다. 두 식이 같다는 것을 등호로 표현한 등식 역시 같은 성질을 갖고 있죠. 만약 천칭 위에 같은 무게의 피자가 올려져 있고 같은 양의 케첩을 더해도 저울은 수평을 유지합니다. 무게가 같기 때문이죠. 반대로 같은 양의 피자를 빼거나 같은 양을 곱하거나 나눈다 해도 천칭은 항상 수평을 유지합니다. 이 같은 성질은 등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또는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네, 아마 지금 본 영상은 여러분들 다음 시간 복습할 때 또 나올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쌤이 또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피자가 있었죠. 피자가 있는데 같은 양을 더해도 여전히 피자가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요. 근데 같은 양을 더해도 여전히 똑같고 같은 양을 빼도 여전히 똑같고 같은 양을 곱해도 똑같고 같은 양을 나누어도 여전히 똑같았죠. 자, 이게 바로 등식의 성질입니다.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이 똑같을 때 똑같은 것을 더해줘도 똑같은 것을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더해줘도 여전히 등호를 사용해도 돼요. 여전히 똑같아요. 자, 등식의 성질 첫 번째 덧셈에 대한 성질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역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데 똑같은 것을 빼주어도 여전히 똑같아요. 자, 그래서 좌변과 우변은 똑같이 빼기 C를 해줄게요. 똑같은 걸 빼도 여전히 똑같은 게 바로 등식의 성질 두 번째 뺄셈에 대한 성질입니다. 세 번째는 덧셈 뺄셈 했으면 뭐 해야 돼요? 곱셈 해야죠. 그렇죠? 좌변과 우변은 역시 똑같아요. 그럼 역시 똑같을 때 똑같은 걸 곱해주고 싶어요. 곱하기 C 좌변과 우변은 똑같은 걸 곱해줬어요. 그래도 똑같은 걸 곱해줘도 여전히 어떻다? 똑같다란 거예요. 자, 이게 등식의 성질 세 번째 곱셈에 대한 성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나눗셈 해야 되죠? 자, 나눗셈은 분수로 표현하죠? 자, 그래서 A랑 B랑 똑같을 때 똑같은 거 이렇게 나눠줘요. 나눠줘도 여전히 어떻다? 똑같다. 자, 이게 뭐다? 등식의 성질 네 번째 성질이에요. 단, 네 번째 성질은 주의할게요. 여러분들, 숫자에다 나누기 0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 나누기 0. 이런 거 계산이 못해요. 나누기 0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수는 0이다.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0이 아니다라는 걸 표현해 줘야 됩니다. 오케이? 문제 6번에 1번, 2번, 3번, 4번 쌤이랑 한번 빠르게 봅시다. 다음 경우에 등식의 성질이 어떤 것이 사용됐는지 말해보시오. 1번, x 빼기 1은 2예요.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뭔가가 추가됐죠.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게 뭔가 더해졌습니다. 뭐가 더해졌죠? 네, 더하기 1이 생겼죠. 자,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거 더했죠. 그러니까 등식의 성질 몇 번째? 네, 첫 번째 성질을 사용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 x 더하기 3은 5예요. 자, 근데 보니까 똑같은 게 뭔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죠? 네, 빼기 3이 생겼습니다. 똑같은 걸 빼죠.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걸 뺀다? 몇 번째 성질이죠? 네, 등식 성질 두 번째 성질이에요. 세 번째, 3분의 1x는 2. 3분의 1x는 2인데,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게 뭐 또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죠? 네, 곱하기 3이 생긴 게 보이죠? 똑같은 걸 곱한다. 몇 번째 성질? 세 번째 성질이죠. 등식의 성질 세 번째 성질. 마지막 네 번째, 2x는 6인데, 뭔가 똑같은 게 생겼어요. 뭐가 생겼죠? 네, 나누기가 생겼죠. 그렇죠? 나누기 똑같은 거 나누죠. 그러니까 몇 번째 성질? 네 번째 성질입니다. 자, 이런 등식의 성질은 어떻게 방정식 문제를 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등식의 성질 왜 배웠냐? 방정식 풀기 위해서 배웠어요. 자, 우리 교과서 예제 2번인데요. 등식의 성질을 활용해서 방정식 3x-24는 2를 풀어보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법, 뭐 x에다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방법 말고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활용해서 깔끔하게 구하는 걸 할 건데요. 여러분들, 방정식을 푼다는 말은 뭘 구하는 거죠? 참이 되게 만드는 이 등식을 참이 되게 만드는 문자 x의 값을 구해야 돼요. 즉 x의 값, x가 어떤 숫자인지를 구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면요. 이 식 있죠. 문제에 있는 식을 x는 어떤 숫자다라는 형태로 식을 계속 바꿀 거예요. 계속 바꿀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3x-4가 있죠. 근데 이 왼쪽에 뭐만 남길 거냐면요. x만 남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없애버릴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없애냐? 잘 따라와 보세요. 3x 빼기 4는 2예요. 근데 빼기 4를 없애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빼기 4는 누구랑 만나면 없어지죠? 더하기 4랑 만나면 없어지죠. 그래서 자, 3x 빼기 4 똑같이 적고 우변에 2를 똑같이 적을게요. 근데 똑같은 걸 더할 거예요. 뭘 더할 거다? 더하기 4를 할 거예요. 더하기 4. 등식의 성질 첫 번째 성질을 사용한 거예요. 똑같은 걸 여전히 더했죠? 자, 요거 더 똑같은 거 더한 거 등식의 성질 사용했다 표현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없어지죠. 3x만 남죠. 3x는 6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3x가 궁금한 게 아니라 x가 궁금한 거야. 3x는 6? 그런데 x는 역시 누가 없어져야 돼요? 3이 없애줘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3은 곱하기로 연결된 거죠. 곱하기랑 반대된 건 뭐죠? 나누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3을 없애주기 위해서 잘 보세요. 역시 똑같이 적을게요. 3x는 6을 똑같이 적고요. 이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이 뭘 해줄 거냐? 3을 여기 하얀색으로 해야죠. 나누기 3을 해줄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이 나누기 3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가 새롭게 생겼죠. 자, 뭘 사용했죠? 등식의 성질 네 번째 성질. 똑같은 것을 나누었어요. 자, 그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요. 3, 3 만나면 약분되죠. 약분. 6, 3도 약분돼요. 그럼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요. x는 2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x는 숫자인 꼴로 바꾸고 싶었어요. 근데 x는 숫자인 꼴이 나왔죠. 즉, 이 방정식의 해는 뭐다? 바로 숫자가 뭐다? 왜 안 지워져? 이란 거죠. x는 바로 2. 이 방정식이 참이 되게 만드는 x의 값은 2다. 그럼 진짜 2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3x 빼기 4는 2였죠. 자, 여기에다
x는 2를 대입해 봅시다. 2를 대입해 보면요. 3 곱하기 2 빼기 4가 되죠. 우변은 이고요. 3 곱하기 2는 계산하면 6 빼기 4가 되죠. 6 빼기 4는 2. 맞나요? 맞죠? 즉 참이 되죠. 참이 되니까 우리가 방정식을 잘 구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등식의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정식 문제를 푸는 연습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쌤이 방정식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 건데 그 푸는 과정을 다 등식의 성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최대한 많이 보여줄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연습하셔야 되고요. 과제는 94페이지 문제 7번 생각 넓히기도 풀어보세요. 그리고 98페이지 문제 4번, 5번, 6번을 푸시면 95페이지죠. 95페이지 문제 4번, 5번, 6번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다음 등교 계약 때 봅시다. 모두 안녕.